증권통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이 다소 엇갈리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 주식과 관련해서 이 증시에 대한 기사를 보실 때 교착 상태라는 단어를 상당히 좀 많이 접하실 텐데요. 사전적으로 찾아봤습니다. 바로 교착 상태, 이리저리 엇갈려서 뒤섞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이 딱 그랬는데요. FOMC와 관련된 이런 경계감들, 여기에다가 실적, 수급적인 이슈까지 맞물리면서 시장은 방향을 잡지 못하고 보합권 내에서 횡보세를 나타냈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입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엇갈리는 가운데 호재와 악재의 밀당이었습니다. 우선 보면은요, 이 내일 새벽에 발표될 FOMC에 대해서는 경계감입니다. 시장을 다소 누르는 부담 요인으로 이야기가 됐고요. 그리고 2시 구간대 연기금 쪽에서의 강한 매수, 이런 자신감은 우려를 상쇄시키는 요인, 이런 줄다리기 가운데서 지수는 보합권 내에서의 변동성이 상당히 제한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 지수, 마감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전일 종가보다는 0.1% 제한적인 하락이고요. 2042선 부근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2042.51포인트 오늘 종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래 꼬리를 좀 길게 달고 있는 음봉인데요. 하루 동안의 흐름도 살펴보시죠. 전일 종가와 좀 비슷하게 2045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중 한때는 2032포인트까지 밀려 내려갔었죠. 오전장에 한 번, 오후장에 한 번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판 이 2시 구간대 가파르게 낙폭을 좀 만회하는 흐름이 포착되실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거의 장중 고점 부근에서 2040선은 어느 정도 확보하면서 오늘 종가가 형성됐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제한적인 조정 양상이었고요. 수급적으로 이슈가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기관이 1시간 전만 하더라도 소폭 매도였는데요. 바로 매수로 돌아섰고요. 규모도 상당합니다. 1,400억 원에 가까운 매수 우위였는데요. 이 가운데서 1,000억 원가량이 연기금의 자금 집행 물량입니다. 2시 구간부터 유입되기 시작했다는 점이 특징되겠습니다. 지수 막판에 낙폭을 줄인 요인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외국인은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이 거래일 연속해서 순매도 이어갔습니다. 오늘 매도 규모는 2,200억 원가량으로 집계됐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600억 원의 제한적인 매수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업종별 동향입니다. 일단은 오늘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상선이 포함되어 있던 운수창고 쪽 가장 좀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좀 수급적인 특징으로 봤을 때요. 연기금이 가장 많이 산 쪽은 전기전자였고,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는 금융에 대한 매수, 보험에 대한 매수가 눈에 띄었습니다. 일단 오늘 하락 업종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운수창고, 이 막판에도 낙폭을 줄이지 못하면서 5.36%의 하락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비금속 광물과 건설, 전기가스, 운송장비 모두 다 1.5% 안팎의 고른 하락 흐름이었고요. 오늘 하락 업종 가운데서는 운수창고가 단연 눈에 띄었습니다. 상승 넘어가 보시면은 기계 2.7%대 상승, 음식료품 보험, 화학, 철강금속이 막판에 소폭이기는 하지만 상승 전환했다는 점 눈에 띄고 있고요. 지금 기계 쪽에서는 물론 두산그룹주들은 부진했지만 방산주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방산주의 힘이 상당히 눈에 띄는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증권통으로 눈에 띄는 종목군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혼조 양상이었고요. 이 가운데서도 삼성전자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앞서서 연기금의 자금이 집중됐던 업종, 전기전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삼성전자의 3분봉 차트를 보시면은 2시 구간대 연기금 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좀 가닥이 잡히실 겁니다. 보시면은 13시, 1시 구간대부터 서서히 삼성전자 낙폭을 만회하다가 상승 전환됐고요. 장중 고점 부분의 마감입니다. 오늘 장에서 130만 원권 회복을 했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 알게 모르게 올랐습니다. 벌써 오늘까지 7거래일 연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렇게 조금씩 올라서면서 삼성전자가 굉장히 오랜만에 거의 2달 만에 다시금 130만 원을 회복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 상승 종목 조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도 2.66% 상승하면서 현재 시가총액 탑10 가운데서는 삼성전자와 아모레퍼시픽, 삼성생명 정도가 눈에 띄고 있고요. 조정받는 종목 가운데서는 삼성 SDS가 4%대 낙폭 보여주면서 탑10 가운데는 가장 부진했습니다. 이 밖에도 현대차나 한국전력, 삼성물산, 현대모비스, 하이닉스는 1에서 2%가량의 제한적인 하락 흐름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자본재의 약세 그리고 소비재의 강세가
고스란히 좀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코스피 200 종목 내에서 낙폭이 큰 종목을 쭉 묶어보시면은요. 건설이나 조선 그리고 이 기계와 관련된 자본재 섹터가 상당히 눈에 띄었는데요. 먼저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코스피 200 종목 가운데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장 막판에도 낙폭을 줄이지 못하고 안타까운 흐름이었죠. 장중 저점 부근의 마감입니다. 13% 급락 20만 3천 원에서 현대글로비스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 밖에도 삼성 SDI도 4% 가까운 하락입니다. 건설 쪽에서는 대림산업이 4%대 하락이었고요. 현대건설도 3%대 하락. 조선 쪽에서는 현대중공업이 4%대 밀려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체로 다소 경기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업종들 위주로 오늘 낙폭이 깊게 나타났고요. 반면에 상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본재가 조정받는 만큼 그 매기는 소비재 쪽으로 쏠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화장품 그리고 이 고성장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섹터가 눈에 띄었는데요. 오늘 장에서 가장 이 코스피 200 내에서 탄력이 좋았던 종목은 롯데 칠성입니다. 6% 가까운 상승 흐름을 나타내면서 226만 3천 원권에서 거래 마쳤고요. 아모레치와 아모레퍼시픽이 나란히 상승 기조를 보여줬습니다. 음식료 쪽에서는 오리온이 4%대 상승하는 흐름이었고요. SK네트워크스나 코웨이, 한샘도 상당히 양호했습니다. 특히나 한샘이나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이 급등에 따른 밸류에이션 논란이 끊이지 않는 종목들, 대표적인 고성장, 고퍼주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장에서는 동반 상승 흐름 띄었다는 점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대체로 양호한 흐름이었고요. 막판에는 조금 더 고점을 높였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성장주의 부각, 이 부분이 그대로 코스닥 지수 상승에 연동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를 대비했을 때 0.76% 상승했습니다. 693.53포인트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장 초반의 흐름은 690선 잠깐 좀 이탈을 하면서 출발이 됐었고요. 오전장에 출렁거림 나타났지만 셀트리온이 급등 나왔던 11시 구간대를 기준으로 해서 확실히 위쪽으로 가닥 잡았습니다. 그리고 2시 구간대 마찬가지로 연기금 매수 들어오면서 장중 고점을 더욱더 높이는 하루였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기관 쪽에서 577억 원의 강한 매수입니다. 역시나 막판에 물량이 쏟아졌고요. 외국인 쪽에서는 16억 원의 제한적인 매도 우위, 그리고 개인 쪽에서는 573억 원, 비교적 큰 물량 나왔습니다.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흐름 체크하겠습니다. 역시 혼조 양상이었고요. 맏형 셀트리온의 활약이 눈에 띄었습니다. 셀트리온의 이 램시마 글로벌 제약업체 화이자에서 판권을 승계했다라는 소식. 하지만 일부 매체 보도를 통해서 나온 내용이고요. 회사 측에서 내용은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장중의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장중에는 8만 원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8만 5천 원 근처까지도 가기도 했었는데요. 이 부분 하지만 약간 좀 막판에는 상승폭이 제한되면서 4.74% 상승한 79,600원에 오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셀트리온 외에도 이 메디톡스라든지 이런 코미팜과 같은 종목들, 그리고 오늘 시즌 흐름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바이오 쪽의 매기가 다시금 확대되는 모습이었고요. 카카오도 1.5%대 상승, 파라다이스도 1%대, 로엔, 컴투스도 빨간불을 켰습니다. 조정받는 종목들 파란불이 중간중간에 눈에 띄기는 하는데요. 낙폭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군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요, 이 전기차주의 강세가 막판까지도 이어졌습니다. 특히나 리캠 같은 경우 장 막판에 좀 더 고점을 높이는 모습이었고요. 이 종목은 14%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장이 되는 LG화학도 5%대 상승, 후성과 에코프로, LNF, 뉴인텍 등 흐름 양호했습니다. 오늘 장에서 또 방산주를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퍼스텍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개별적인 뉴스도 있고요. 또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훈풍도 있습니다. 퍼스텍 오늘 상한가 막판까지도 유지를 하면서 5,59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개별 호재가 있었는데요. 이 미국 쪽에서는 90조 원대의 차세대 전략 폭격기 사업에 이 노스롭 그루먼이라는 회사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퍼스텍은 지난 22일 이 회사의 부품 공급 계약을 이미 체결한 상태고요. 따라서 겹불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도 반영이 됐습니다. 이 밖에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데요. LIG 넥스원도 8% 가까운 상승 흐름이었고요. 앞서서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던 한화테크윈,
오늘도 추가적으로 오릅니다. 2.6%대 상승, 스페코나 빅텍도 오늘 흐름 양호했고요. 항공 우주 관련한 종목이죠. 한국항공우주와 아스트도 동반해서 상승 기조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호재가 있다면은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2016년 예산안 시정 연설에 보면 국방 예산을 기존보다 좀 증액하겠다라는 이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호실적, 개별 호재까지 모두 다 방산주에는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 시장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선물, 아직 마감은 좀 안 됐고요. 동시효과 구간 접수 받고 있습니다. 현재 선물 12월물 상황 보겠습니다. 오늘 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좀 제한됩니다. 선물도 막판에는 조금 낙폭을 줄입니다. 0.06% 하락하는 구간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고요. 250.95선 부근 지나갑니다. 막판 선물 흐름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됐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고요. 외국인이 오늘 현물 쪽에서는 매도, 선물 쪽에서는 매수 나옵니다. 200계약가량의 제한적인 매수 우위, 개인 쪽에서 830계약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815계약의 매도로 포착되고 있습니다.